서쌤입니다. CNC 공작기계 첫 번째 CNC 공작기계입니다. CNC 공작기계에 대한 내용은 컴퓨터 응용 선반기능사 그리고 컴퓨터 응용 밀링기능사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필기시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CNC 공작기계라고 하면 범용 공작기계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수치 제어라는 개념이 도입된 기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용 선반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작물에 척에 공작물이 이렇게 물려 있겠죠. 이 상태에서 바이트를 이용을 해서 외경절삭이나 내경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용 선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바이트의 끝을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공작물의 외형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에 착안을 해서 사람이 바이트를 움직이는 건 이제 범용 선반이 되겠고요. 이것을 수치화해서 공구의 날끝, 인선 끝을 수치로 제어하겠다. 좌표계로 생각해서 제어하겠다. 그래서 위에는 X축, 가로는 Z축. 수학하고 조금 다릅니다. 수학은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이지만 CNC 선반에서는 가로가 Z축, 세로가 X축입니다. 이거 이제 CNC 선반에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공구의 끝을 어디로 보내느냐를 따라서 사람이 손으로 보내게 되면 공작기계를 범용 선반을 이용해서 손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범용 가공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수치로 제어하겠다. 수학적으로 제어하겠다라고 하면 수치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Numerical Control이라고 그래서 NC라고 하죠. 근데 NC에서 더 나아간 게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정밀한 앞에 C자는 컴퓨터에 C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CNC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수치를 제어하는 모든 공작기계는 CNC 공작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CNC 선반과 머시닝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CNC란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의 약자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를 뜻한다. 그렇죠. CNC의 가장 큰 특징,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 수치 제어의 개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면을 보고 가공 조건이나 가공 경로 등을 프로그래밍을 하면, 사람이 도면을 보고 프로그램을 짜면 기계는 이 프로그램대로 가공을 하게 되죠. 사람이 도면을 보고 CNC 프로그램, 기계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짜주면 그걸 가지고 기계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사람은 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이 도면을 보고 CN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컴퓨터 활용 밀링 기능사, 컴퓨터 활용 선반 기능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하고 CNC 프로그램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도면을 보는 것에는 이제 필기시험의 기계제도 그리고 기계 재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해당할 것입니다. CNC 프로그램은 이제 실기시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뤄야 할 CNC 선반 프로그래밍과 머시닝 센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코드들을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공작기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모든 작업 공정들을 일련의 작업 공정들을 수치 제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균일하게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가공해도 작업자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는 피로도를 느끼지 않죠. 그래서 작업장의 피로도가 감소되고 가공성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없는 무인 가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최종 결과로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이것은 결국 제조 원가 그리고 인건비 절감에 이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공구들을 낭비할 필요가 적어지므로 공구 관리비도 절감되고 특수공구도 불필요해지고 그로 인해 CNC를 활용해서 정밀도도 높아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NC의 발전 과정이 조금 중요한데요. 시험 문제, 필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NC라고 해서 수치 제어로 시작됐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NC 수치 제어라는 개념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다른 구멍들을 여러가지 구멍들 한 줄에 한 공정씩 해당하는 거죠. 이런 구멍들을 뚫는 위치들을 약속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할지가 결정이 되고 이것을 리더기에 집어넣어서 기계는 이 리더기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가공을 쭉 해나가는 이런 수치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걸 이제 천공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 테이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천공 테이프를 활용한 수치 제어 기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천공 테이프, 이 두루마기 휴지처럼 생긴 천공 테이프를 갖고만 있으면 리더기에 계속 집어넣게 되면 같은 제품을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 제어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였습니다. 근데 종이이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한계가 있고 자주 쓰다 보니까 종이가 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CNC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가 이제 도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천공 테이프는 모두 없어지고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이제 이 컴퓨터로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이 컴퓨터는 가공기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공으로 이어지는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CNC죠. 그래서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공작기계 하나를, 이게 공작기계입니다. 공작기계 하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DNC라고 하는 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작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DNC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작기계, 그래서 컴퓨터 한 대로 NC 공작기계를 여러 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DNC라고 하고요. 특별히 DNC에는 컴퓨터에 있는 걸 그대로 프로그램을 각 공작기기 CNC 기기에다가 전송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전에는 CNC는 사람이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 프로그램을 여기 기계에 넣어야지 그거대로 가공을 해서 나왔다면, DNC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에서 직접 CNC 기계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공작기계로 직접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가공이 된다. 이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DNC입니다. DNC. 이렇게 기술이 계속 진화하게 되면서 이제 FMS까지 오게 되었어요. 유연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DNC는 뭐 한 가지 종류의 똑같은 종류의 CNC 기기 여러 대를 제어한다고 했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CNC 선반이 있을 수가 있고요. CNC 선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시닝 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드릴링 머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보링 머신 이런 것도 CNC로 제어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 한 대로 다 연결시켜 두고 어떤 공작물은 CNC 기기와 머시닝 센터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 기기에만 전송을 해서 계속 이어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 공작물이 CNC 기기를 가공하고 무인 자동화기가 와서 다시 머시닝 센터에 집어넣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출고하는 생산이 완료되는 그런 시스템. 또는 이제 다른 검은색 공작물은 뭐 이렇게 3개의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컴퓨터에서 이 3개의 기계에다가 신호를 주고 첫 번째 드릴링 머신에 넣고 두 번째 CNC 머신 그리고 머시닝 센터 이렇게 가서 완성하게 되는, 이렇게 유연하게 어떤 공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가공 특성에 따라서 공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가공물을 뺐다가 다시 재가공하는 것도 이제 로봇으로 무인 자동화 기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유연 자동화 시스템 F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공장에는 이런 유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곳도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FMS의 개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FMS는 단순히 생산에 국한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생산을 유연하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생산이 다가 아니죠. 그쵸? 제품을 설계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단계가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로까지 이어져야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죠. 그쵸? 수익이 창출되는 것인데, 이런 설계와 개발, 그리고 생산, 그리고 판매, 이런 모든 것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CIMS라고 합니다. 네, CIMS. 그래서 생산이나 개발, 판매로 연결되는 모든 흐름을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CIM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CIMS라고 합니다. 그래서 NC의 발전 과정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NC와 CNC, DNC, FMS, 더 나아가서는 CIMS의 그런 용어들도 반드시 알아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문제 유형으로는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렇게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고 보기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NC의 제어 방식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NC 수치 제어가 어떤 제어를 하는 방식이 3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위치 결정 제어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링 가공해야 될 판이 있다, 이렇게 공작물이 있다 그러면 공구의 위치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치를 제어하고, 그리고 절삭하는 제어 방법, 직선으로 절삭하는 제어 방법, 그리고 원호로 이렇게 윤곽을 절삭하는 제어 방법, 이 3가지 제어 방법으로 이동과
직선절삭과 뭐 이제 윤곽절삭으로 모든 형태들을 다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제어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제어 방식으로 기본적인 세 가지 제어 방식으로 CNC 가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위치 결정과 직선절삭 그리고 윤곽절삭의 세 가지가 있더라. 꼭 알아두시고요. 뭐 NC의 서보기구라고 해서 모터를 이야기합니다. 모터. 결국에는 공구와 뭐 테이블을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모터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동 모터의 회전수를 고려해서 길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모터의 회전수 몇 바퀴 굴리느냐에 따라 계산을 해서 이동하는 양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서보기구라고 합니다. 모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보모터는 공작기계의 테이블을 움직이게 하는 기구, 밑에 판을 움직이게 하는 기구가 서보기구겠죠. 그리고 엔코더, 위치를 검출하는 피드백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테이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검출해내서 다시 CNC 기기에 알려주는 피드백하는 장치를 엔코더라고 합니다. 엔코더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엔코더와 서보기구를 이용해서 회로 방식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회로는 개방회로 방식으로 피드백 장치가 없습니다. 피드백 장치가 없어서 그냥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가공 정밀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피드백 장치가 없어서 정밀도에 문제가 있는 그런 회로 방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발전된 게 이제 반폐쇄 회로 방식인데요. 개방회로에서 속도를 검출하는 엔코더를 집어넣습니다. 속도를 검출하는 엔코더를 집어넣어서 피드백 해주는 제어 방식입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방식은 속도와 위치를 함께 검출해냅니다. 그래서 속도와 위치를 함께 검출해내고 얘를 피드백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겠죠. 그래서 정밀 고속 복합기기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이걸 두 개를 합친 것을 복합회로 방식이라고 하고, 이게 가장 고정밀입니다. 복합회로 방식이. 그래서 4가지 회로 방식이 있더라. 그리고 그 정밀도의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밀도가 고정밀도로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NC의 좌표계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수학에서 좌표계라고 하면 XY 좌표계를 많이 이야기하죠. 가로축이 X, 세로축이 Y, 그리고 여기 원점을 0,0이라고 하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자주 씁니다. 자, 이렇게 공작기계 CNC 선반의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봤는데요. 수학에서는 XY 평면이 있다고 하면 CNC 선반에서는 이후에도 배우겠지만 가로축을 Z 평면으로 Z선으로 보고 세로를 X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좌표계라고 하고요. 우리가 공작물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편하겠죠. 보통 범용선반에서 공작물의 끝 중심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가공을 생각하니까요. 또는 여기 가공 초기점을 여기다 두기도 하죠. 아무튼 공작물의
제일 오른쪽 중심을 좌표계의 원점으로 보면 가공이 편리합니다. 그때의 좌표를 공작물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때의 좌표를 좌표 기준을 공작물의 오른쪽 중심에 뒀다 라고 하면 공작물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이 잘 되도록 도면과 같이 가공이 잘 되도록 공작물의 한 점을 일치시킨 좌표계를 공작물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거와는 다르게 이미 CNC 선반 기계 메이커에서 정해놓은 기계 좌표계가 따로 있습니다. 기계 좌표계. 이거는 임의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메이커 CNC 선반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기계가 원점으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좌표 원점을 기계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공작물 좌표계를 여기로 생각하고 있고 기계는 원래 좌표 원점이 파란 곳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장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제 G50이라고 하는 이제 코드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공작물 좌표계 설정입니다. 이걸 지령을 내어주어서 사람이 생각하는 곳과 공작물이 생각하는 원점에 차이가 이만큼 있으니 이걸 고려해서 얘를 일치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와 기계 좌표계를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좌표계는 공작물 좌표계고요. 기계가 이해하는 좌표계는 기계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기계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고요. 기계 원점은 기계 제작사 메이커에서 정해주는 기계만 알고 있는 곳입니다. 구역 좌표계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원점은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에 임의로 프로그램 원점을 사람이 잡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지령, 증분지령도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지령은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증분지령은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x, y라고 하면 여기가 0,0이라고 하고 1,1 떨어져 있는 2,1만큼 떨어져 있는 2,1이라는 점. 이 점은 기준이 0,0이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지령이라고 합니다. 절대좌표계라고 하는데 모든 기준이 원점에 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절대지령은. 그래서 기준이 원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점이 3개가 있다고 봤을 때 절대지령과 증분지령에 나타나는 값이 다릅니다. 절대지령은 이제 원점과 A, B를 이렇게 지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절대지령을 하는 방법은 결국엔 도착점을 하면 되는데요. 0,0을 먼저 찍고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A점은 2,1이죠. 그리고 B점은 4,3 이렇게 지나면 절대지령입니다. 이 기준은 어떤 것이죠?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점을 정의한 것이죠. A점은 여기고요. B점은 여기고요. 그런데 증분지령으로 이걸 나타낸다고 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원점은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출발은 원점이고요. A로 가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는 2만큼 간 거죠. 그리고 위로는 1만큼 간 거죠. 그래서 A의 위치에 도달한 거니까 2,1입니다. 그쵸? 그 다음 B로 가는 건 현재 위치, 여기가 아니고 원점이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B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죠? 2만큼 가야지 4에 도달하겠죠. 그쵸? 그리고 위로는 다시 2만큼 가야지, 지금 1에 있으니까 2만큼 가야지 3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2,2가 되는 것이죠. 둘의 차이를 아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절대지령은 원점이 기준이고 증분지령은 현재 위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절대지령의 개념과 증분지령의 개념. 그래서 절대지령을 이용하는 좌표계다 그러면 절대좌표계, 증분지령을 이용하는 좌표계다 그러면 증분좌표계. 증분의 같은 말은 상대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지령, 상대좌표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대좌표계가 증분좌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봐도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절대좌표계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구성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CNC 프로그래밍은 주소와 수치로 나타내어집니다. 주소는 보통 알파벳으로 나타내지고요. 수치는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집니다. 이 주소와 수치를 더한 것을 단어, 워드라고 합니다. 워드. 그러면 단어는 주소와 수치의 조합이겠네요. 그쵸? 이 워드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G코드로 하면 G 그리고 00 이렇게 얘가 한 개의 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개의 워드는 주소와 수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주소는 알파벳 한 자리를 이야기하고 수치는 숫자 두 자리의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워드가 되고요. 이 워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질 수 있겠죠. 이 뭉쳐진 워드를 우리는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서쌤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한 워드가 3개의 워드가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그리고 이 워드의 한 줄을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렇겠죠? 그리고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가 있잖아요. 근데 블록의 마침표는 end of 블록이라고 해서 세미콜론을 줍니다. 이렇게 땀 표시를 줍니다. 얘를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이 땀이 없는 이 표시는 그냥 콜론이라는 표시죠. 근데 이게 아니고 세미콜론. 얘가 이제 마침표와 같습니다. 블록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합니다. 더 볼까요? 그래서 주소는 알파벳을 이야기하고요. 대문자 한 개로 표시하고요. 좀 더 내려보면 수치는 기능에 따라 보통 2자리를 사용하고 많게는 4자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단어, 주소와 수치를 더한 것이죠.
그쵸? 주소와 수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단어들을 모은 걸 지령절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의 끝은 EOB, end of 블록, 블록이 끝난다, 세미콜론으로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겠죠. G00, X, 350, Z200, 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T1010, 그리고 M0, 3, M08, 이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EOB가 붙어 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잠깐 써보면 처음에 O 대문자 옵니다. 5, 1, 2, 3, 4 세미콜론, 그리고 G50, X 300, Z 250, 그리고 S 1800, 1800에 점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더 있죠? 네, T0100 이런 것들이 있죠. 마지막에 EOB 세미콜론. 그래서 이게 한 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줄로 나눠 썼지만, 그래서 하나의 워드, 두 개의 워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워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워드는 하나의 주소와 하나의 수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주소와 수치, 주소와 수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에는, 이 블록의 끝에는 반드시 EOB 세미콜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설명을 드렸고, 이 표를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번호는 주소를 대문자 5를 씁니다. 대문자 알파벳 5. 그래서 프로그램 번호입니다. 프로그램 번호는 보통 4자리 숫자를 이용합니다. 아까 1, 2, 3, 4라고 쓴 게 5, 1, 2, 3, 4라고 쓴 게 1, 2, 3, 4 제목, 프로그램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개 번호, 시퀀스 번호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정 순서를 시퀀스 번호라고 합니다. 각 블록의 제일 앞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N1번부터 그 다음 공정 N2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략도 가능해서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생략을 하게 되죠. 전개 번호는요. 다음 가장 많이 쓰는 준비 기능 G코드라고 합니다. G코드 앞에 주소를 G로 씁니다. 좌표어라고 해서 각 축의 이동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값을 줍니다. 그래서 주소 XYZ 이 값을 쓰죠. CNC 선반에서는 X와 Z를 쓰고, 머시닝 센터에서는 XYZ를 모두 쓰죠. 그리고 이제 절대좌표에서는, 우리가 이제 절대좌표, 증분좌표를 배웠죠. 절대좌표에서는 XYZ를 쓰고, 이걸 상대좌표, 증분좌표계로 쓰면 UVW로 합니다. 그래서 X와 대응되는 게 U고요. 그리고 Y와 대응되는 게 V, Z와 대응되는 게 W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점에서 A까지를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를 가는 걸 절대좌표계와 증분좌표계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절대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급속이동, 바이트를 급속이동하는 G코드는 G00이라는 G코드입니다. 그래서 G코드를 하나 배웠죠. 급속이동 명령입니다. 그래서 절대좌표로 하면 해보겠습니다. G00 급속이동해라. 그쵸? G00 어디로 하냐면 어디를 목적으로 하면 X2점 S2라고 하는 곳, 그리고 Y로, 지금 XY 좌표계죠. Y는 어디로? 1점. 점을 꼭 붙여줘야 합니다. 마침표를. 그리고 end of block,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주면 이동이 되겠죠. 이 뜻은 급속이동을 x2만큼 y1만큼 해라. 급속이동을 x2만큼 y1만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블록으로는 G00 똑같죠. 급속이동 해라. 어디로? x 절대좌표니까 좌표계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x4만큼 y3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라.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블록으로 1번과 2번 경로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증분좌표로 하면 달라지겠죠. 자, 증분좌표로 하면 상대좌표, 같은 말로 증분좌표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1번 갔다가 2번, 그러면 급속이동 G00 명령을 줬죠. 다음에 상대좌표의 X와 대응되는 건 U죠. U. 아까 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U 2 있는 곳으로 가라. Y와 대응되는 건 V였죠. V 1만큼으로 가라. 그리고 블록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됐죠? 지금 XY 좌표계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 G00 U 얼만큼 가죠? 오른쪽으로.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죠? 오른쪽으로 2만큼 갔죠. U 2만큼. 그리고 V Y쪽으로는 얼만큼 갔죠? 1에서 3까지 갔으니까 2만큼 갔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혼합하느냐? 여기 U를 지우고 X를 2를 여기다 넣으면 같은 것이죠. X2 절대좌표의 2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X4를 집어넣어도 같은 말이 됩니다.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절대지령과 증분지령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그냥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지령과 증분지령, 이 좌표계를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ABC는 각 축의 회전을 할 때 사용하는 부가축 이동 명령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호 반지름,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좌표어. 좌표어들은 이제 소수점이 가능합니다. 소수점 수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X10이라고 하면 여기 소수점을 집어넣어서 01 이렇게도 10.01 이렇게 소수점이 가능합니다. 근데 X10 뒤에 점을 붙인 것과 X10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뒤에 마침표가 없는, 뒤에 수치에 마침표가 없는 것은 마침표가 있고 없고 차이죠. 마침표가 있는 것은 이제 뒤에 0이 붙어서 이제 생략되는 경우고요. 뒤에 마침표가 없으면 1000분의 10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계에서. 그래서 얘는 사실 뒤에 마침표가 없으면 1000분의 10이니까 0.01로 환산해서 자동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꼭 찍어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실기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좌표어의 수치값은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소수가 되어 있다. 수치값이 소수점이다. 그러면 이미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 뒤에는 마침표를 안 찍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를 0.2만큼 움직이세요 라고 하면 G00 0.2 이렇게 급속이동 0.2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점을 한 번 더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알람이 뜨게 돼요. 그래서 소수점이 이미 있으면 뒤에 또 소수점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송 기능은 F를 많이 쓰고요. 이송 기능 중요합니다. 보조 기능은 M을 많이 씁니다. 보조 기능 중요합니다. 주축 기능 S 씁니다. 공구 기능 T 씁니다. 휴지는 잘 안 쓰고요. 근데 휴지는 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휴지 시간. 공구가 움직임을 쉬는 시간, 유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번호,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든지 간에 프로그램 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개 번호,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숫자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준비 기능, G코드, 준비 동작을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G코드는 다음 블록까지 유효한 모달 코드가 있고 원샷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블록이 여러 줄이 있다고 하면 G코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텐데 G00은 급속이동이고 G01은 절삭 가공인데요. 직선 보관이라고 해서 가공인데 이 모달 코드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달 G코드라고 하면 다른 G코드가 지령될 때까지 유효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달 코드는 뜻이 G00이 나왔다가 다른 G코드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G00의 명령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G01이 나오고 그 뒤에 G코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이 G01에 대한 기능이 계속 살아있어서 유지되는, 다음 블록까지 G01에 대한 기능이, 명령이 살아있어서 유지되는 기능이 바로 모달 코드입니다. 모달 코드. 그래서 모달이라고 하는 개념, 다음 블록까지 기능이 살아있는, 명령이 살아있는 기능을 이제 모달 코드라고 합니다. 다음 주축 기능 X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송 기능, 공구 기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CNC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CNC 공작 기계의 발전과 그리고 어떤 결정 제어, 위치 결정 제어 방식들, 그리고 회로 방식들,
그리고 좌표계 설정, 절대좌표, 증분좌표의 비교, 그리고 CNC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들을 한번 봤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을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문제들이 계속 빈도수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가공, CNC 선반 머시닝 센터를 활용한 선반 밀링 기능사 내용이므로 이 부분의 내용은 꼭 알아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실기 시험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꼭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